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귀찮아서입니다. 추석, 제가 지금 개인전을 하면서 추석을 하고 있잖아요. 추석을 보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첫 명절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스펙타클한 추석을 보냈었고, 그런 다음에 오늘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개인전에 확실히 유튜브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했고, 외국인 분도 왔어요. 터키 가족이 왔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삼청동이니까 오신 줄 알았는데 저를 알고 있고 너무 팬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는 한국 말만 하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했고, 유튜브를 보고 와주신 분들도 진짜 되게 많았어요. 오늘 작품을 구입해주신 분도 유튜브를 계속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거는 저의 지금까지 근황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저가 표절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얘기를 했었나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늘 할 얘기랑은 아마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최승윤이 완벽하게 최승윤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야, 네 그림도 여기저기 여기서 따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오리지널리티는 없다라고 해요. 누구든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어느 정도는 추상화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든 관점이 모든 작가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가끔씩 저한테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거의 다 가감없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재료는 뭘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땐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려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유튜브 채널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따라하기도 쉽잖아요. 그거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나도 하겠는데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나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같이 그림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얘기를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 작품을 따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고 따라하고 싶다고 해서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어떤 작업에서는 저랑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제 작품이 아닌데 최승윤 작품을 어디서 보고 봤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시리즈는 비슷한 시리즈가 있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두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누가 제 작품의 표절을,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것도, 제가 표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술품 표절에 대해서 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따라 그린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있겠죠. 왜 자신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그림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저는 누구 거를 참고를 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추상화라는 거는 어떤 완성품에 어떻게 그려야지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려가면서 완성이 어디까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기법이 제가 누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참고를 해준 게 아니라 제가 밑바탕부터 물감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간 방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넓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제 작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고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일단 제 입장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밑바탕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방이 빛이 하나도 없는 방인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깜깜한 방인데, 그 방이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스위치가 존재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으며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방에 불을 켤 수 있는지가 뭐 1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지 아니면 평생 알 수 없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방에서 탈출을 하던 아니면은 밝은 빛에서 이 방에 불을 밝히던 찾아야 되겠죠? 뭐 이거를 일찍 알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하나하나 더듬거리면서 다 만져봤을 거예요. 만져보고 뭐 점프도 해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져보면서 뭐 뒤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으면은 모니터를 만져보기도 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만져보면서 이게 무엇일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모니터랑 벽 뒤에 있는 거랑 저것도 질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키보드가 있으면은 키보드도 만져보고, 액자가 있고 의자가 있으면은 의자의 질감이나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고 유추해보고 이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한 번만 만져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고, 어떤 거는 여러 번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쪽으로 몇 발자국 가면은 이쪽엔 벽이 있고 저쪽에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것도 다 유추를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작가 인생에서 거기서 그 방에서 탈출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방을 켰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불을 켰어요. 제 작업 그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켰으면은, 자,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간단한 방에서 스위치는 여기 있고 문은 나가는 문은 저기 있는데, 이게 불을 켜고 나면은 사실은 홈와릴 만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킨 다음에 문을 열어줘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승윤이 불을 켰네, 이런 방이구나 하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얘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반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선조들이 어떤 거를 해놨는데 그 과정은 모르고 그 뒤에 것만 보면 오히려 더 발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축구나 아니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런 기술들이 없었는데 최신 기술들만 보고 자란 세대들은 오히려 더 발전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모든 예술도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승윤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영역에서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면은, 그 방에 있는 그 사람은 저길 보면서 저기 컴퓨터가 있고 저기 의자가 있네 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 저는 저 컴퓨터의 의자 밑에 어느 부분에 먼지가 있고 저기는 질감이 어떻고 저기는 저 의자는 사실은 몇 센치를 밀면은
고정이 안 되고, 이 뒷받침이 고정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지만 고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저거는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사실은 위치가 내가 건드리면서 변경을 했고, 저건 질감이 어떻고, 저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촉감적인 거, 아니면 가까이서 냄새도 맡아봤으면 후각적인 거,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갖는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작가들이 저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작업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제가 하나하나 더듬어서 여기까지 왔었고 여기까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작업을 보고 최승윤처럼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작업에서 이 의자에 사소한 촉감이나 먼지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작업을 그릴 때 이 의자에 있는 사소한 촉감이라든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사소한 먼지를 염두를 해고 작업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제 그림을 따라 그렸더니 이거 최승윤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최승윤의 방법의 그림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 1년이나 10년이 지나서 저랑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또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작업에 그러니까 힘을 쏟아 부은 거는 이 작업에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만큼의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학생 때 작가들 입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명화들을 따라해 보잖아요. 그래서 명화들을 그냥 똑같이 계속 따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겹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명화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십작들을 베껴서 그린 적이 있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사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 사사를 받았지만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고착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게 되는 작가들은 똑같이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로 작업에 열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내 그림을 따라 그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로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제 작업을 따라 그린 거랑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세상이 발전을 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발전을 해가는 거를 제가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를 내가 배우고 나 스스로도 발전을 시켜야겠죠.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저의 여기까지가 나의 최고의 경지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그리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작가의 작업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탐구를 해가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점은 제 작업을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거랑 결과물은 똑같겠지만 아무튼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아마추어 작가가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더더욱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잭슨 폴록이 죽은 이후에 잭슨 폴록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정말 인스타를 검색을 해보면은 전 세계에 한 1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잭슨 폴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해서 프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게 잭슨 폴록 그림인지 누구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암튼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오리지널리티가 펌해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따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로 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따라하는 거는 더더욱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제 그림이 이제 제가 이런 방식을 연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최승윤 네 그림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누구한테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 거 따라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제가 미술 공부를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잘 몰라요. 딴 작가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딱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의 그 주요 요지는 저의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를 한 사람이 없고 참고를 할 방법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 방에서 내가 이런 스타일의 작업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고, 불을 켤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언제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을 켰다라는 것도 웃기겠지만 아직 제가 불을 켜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을 켰다라고 하면은, 불을 켰기 때문에 이미 내가 불을 켠 상태에서 누군가가 제 방을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그 사람보다 단 하나라도 더 알고 있고 분명히 다른 거를 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법칙을 그리는 같다와 다르다의 개념을 연구를 하는 저는, 누군가가 저와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거나 누가 봤을 때는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지만 이거는 저에 대한 경우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예술에 뭔가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거는 꼭 그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그냥 그림 애호가 분들이나 제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길을 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립현대 근처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 국립현대 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전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좋은 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시가 끝날 때쯤에 근처 전시들도 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약간 눈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까도 추석의 여파로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작업도 또 하고 지금 만들 것들이 있어서 만든 다음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개인전에 와주실 분들은 개인전에 와서 작품들을 많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은 많이 여쭤보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올렸는데 좋아요가 안 눌러지면은 굉장히 심리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는 사실 이 이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